오늘은 제가 이제 대량이랑 반자동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도 월 순이익 거의 10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동 등록을 통해서 매출을 크게 발생시켜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세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대량과 반자동, 수동으로 어떤 수익 구조, 그러니까 대량, 반자동 vs 수동의 수익 구조를 알면 좋은데요. 대량과 반자동은 하나의 사업자로 높은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매출이라 하면 대표님들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반자동으로 한 사업자당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반자동으로 매출을 1억을 내고 싶다 하면 산술적으로 5개 정도의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수동은 하나의 사업자 안에서도 충분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량 반자동을 해서 월 순이익 1000만 원 이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조금은 달랐기 때문에 이제 수동까지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했던 주요한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곳에 있는데 왜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됐냐라고 하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는 이 혜택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업 구조를 길게 만들어서 비과세 영역을 좀 길게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런 걸 해봤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부동산 투자해서 만약에 대략적으로 1억이 수익 나면 거의 양도소득세가 2,000에서 2,200만 원 정도 발생해요. 그러면 실제로 2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의 과표 구간은 최대 45%예요. 지방세 10%까지 더해지면 49.5%가 되고 거기에 부가세 10%까지 더하면 59.5%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100만 원 벌면 40만 원 제 거고 60만 원이 나라에 가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근데 건강보험도 들어가고 국민연금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사업자가 손에 들고 가는 돈이 얼마인지는 진짜 세세하게 계산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매출을 빨리 일으킬 수 있는가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 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조항을 한 번씩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내용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거예요.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통신 판매업이라는 게 원래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업자들이 유입되고 이래서 그런지 통신 판매업이라는 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혜택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을 때만 해도 21년 12월 31일까지였거든요. 근데 21년 12월 30일 연말이 되기 전에 12월 28일인가 이때 이제 3년 더 연장한다라는 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통신 판매업만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을 24년 12월 31일 전에 낸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언제부터 감면을 해줄 건데도 중요하잖아요. 언제부터 감면을 해주냐 하면 제가 만약에 14년 12월 31일 날 만약에 사업자를 냈어요. 그래서 과세 구간이 5년 지날 때까지 이 사업자에 대해서 소득이 없으면 이 세액 감면 혜택을 이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연을 시켜준 다음에 과세가 발생하는 그 기준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총 이 해당 연도부터 해서 4년이겠죠. 24년부터 시작해서 24년에 이미 혜택을 받았다 하면 24, 25, 26, 27, 28 이렇게 해서 5년이 되는 거고 만약에 24년에 사업자를 냈는데 27년부터 소득이 발생했다 이러면 27, 28, 29, 30, 31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어떻게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의 특성이 있는데요. 얼마나 혜택을 주는데 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혜택을 주냐 하면 총 4가지의 경우로 나눠지겠네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곳에서 개업을 했냐 아니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개업을 했냐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축은 뭐냐면 개업한 당시 시점에 개업하는 사장님이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라 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럼 100% 감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창업했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50%를 감면해 주겠대요. 그러면 청년만 해줍니까? 라고 하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여기에 나이에 제한이 없죠. 청년이 아니더라도 50%의 감면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군대를 갔다 오면 연도만큼은 연장을 해주거든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을 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1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A라는 사업자를 와이프 명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B라는 사업자를 제 명의로 만들었겠죠. 근데 여기서 A 사업자부터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5년. 근데 이때 B사업자는 매출을 0원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걸 활용하면 창업 시점에서 청년이면 됐었고 그때부터 소득이 발생 안 하면 해당 시점부터 5년을 이연시켜준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5년 동안 세금 혜택을 받고 이 사업자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저는 다시 B사업자로 이걸 승계받아서 또 이걸 일구면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5년, B 5년 하면 이게 합치면 10년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 사업의 매출이 발생하고 10년 동안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또 내 사업을 세팅하는데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몰랐으면 이번에 이 키워드를 알게 됐잖아요. 창업, 중소기업 등의 대한 세액 감면, 이 키워드를 알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파생해서 대표님들의 개인화를 어떻게 시킬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유의사항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A 사업자도 하고 B 사업자도 하고 C 사업자도 하고 D 사업자도 한 거 다 감면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돼요. 만약에 동일한 업종에 A, B, C, D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A, B, C, D 중에 최초에 해당 업종을 시작한 그 사업자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업자에서 하나의 업종으로 제대로 깊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업종으로 다른 사업자를 내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겁니다. 또 유의점이 하나 더 있어요. 개업은 가능한데 승계는 불가능해요. A라는 와이프의 사업자로 이 5년을 유지하고 B라는 사업자로 또다시 이거를 한다 해도 B라는 사업자로 할 거라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A 사업자가 매출이 10억인 거예요. 이거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다 받고 B 사업자가 승계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창업에 해당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이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창업을 했고 청년했어요. 그러니까 100% 감면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예 다른 거에 대한 권리 승계를 받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대표님들도 대표님의 사업을 특화시켜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